안녕하세요. 보건의료행정학과 용항식 교수입니다. 제가 보건조직 인사관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된 부분들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이제 PPT 자료에다가 여러 가지 멘트를 넣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목 전체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병원 조직 발전에 있어서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병원 인사관리의 6대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이 과목을 통해서 병원 조직이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발전적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적 병원 조직 인사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보건 조직 인사관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1장의 우리 학습 목표로는 병원 조직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토의할 수 있어야 되며,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조직이 무엇인지, 그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특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조직의 일반적 또는 법률적인 그 개념이 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세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병원 조직의 또 목표와 그 기능,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병원 조직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원 경영을 하려면 운영상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적응력을 키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1절에 병원 조직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병원 조직의 구조와 운영의 변화로서 지금 병원이 굉장히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이 지금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적 부분으로 우리가 병원 조직이 많이 이제 진출이 돼 있습니다. 또는 이제 환자인 의료 소비자의 참여가 굉장히 이제 많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점점 심화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한 그 병원 조직도 중요하지만 행정 분야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행정 원장 직위를 갖다가 새로 만든다든지 또 이러한 조직 인사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 이제 한계점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경영 전문가에 요구되는 상황으로 또는 이제 내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원들과 외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 집권화나 분권화 차원 또는 이제 권력의 어떤 통제의 변수를 그거에 대한 성과과 이제 직결돼서 우리가 운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고도로 훈련된 이제 경영 전문가가 요구되는 이제 상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의 전체적인 경영은 경영 전문가한테 맡겨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병원에서 조직인사 관리를 담당하고 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력들을 이제 특수 조직으로서의 병원 조직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외부 환경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의료 시장이 변화가 된다든가 또는 실버 산업,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4% 정도 되는데, 그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늘어남으로써 이제 실버 산업이 굉장히 이제 성장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또 이제 의료 광고 부분도 이제 많이 허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의료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료 소비자한테 많이 알리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ICT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부분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소비자주의 입장으로 우리가 고객이 이제 왕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 소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병원 조직의 이제 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병원장들이 이 조직 관리하게 되면서 왜 실패를 하게 되는지 의사들은 이제 진료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먼 측면들이 있죠. 이제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의 조직의 구조나 설계 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어떤 그 생산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이제 못한 측면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우리가 대응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전략이 조직을 이끈다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이제 성패에 달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의 조직을 봤을 때 이제 병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각종 이제 위원회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과 그 다음에 이제 간호를 하는 이제 간호부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무국 크게 이렇게 이러한 부분으로 기능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병원도 규모가 여러 가지 이제 차원에 따라서 이제 달리 우리가 운영이 되는데 요즘 이제 그 대규모 병원을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건의료 서비스 그러면은 이제 의료 서비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부분들에 관련되는 모든 총칭되는 부분들을 의료 서비스라고 하게 되는데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조직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느냐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의료 서비스 이제 산업 시설도 한 58만여 개가 지금 이제 그 시설 운영이 되고 있고 종사 인원만 해더라도 한 1,6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이제 보험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민간 병원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간호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뭐냐? 병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직화된 의료나 전문 요원 또는 이제 병상을 포함한 연구 시설을 갖추고 이제 의료 서비스를 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병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 부분에는 이제 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종합병원이고 병원이냐 이런 부분들은 의료법의 그런 내용들을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의 내용이 뭔지 또는 진료기간의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럼 장기 환자가 많은지 단기 환자가 많은 건지 의료 전달 체계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또 수련병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 설립 주체가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일반 의료 범인이라든지 또는 영리 추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등 또는 이제 병상 수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의료법에 이런 거를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원 조직은 크게 이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물적으로 이제 병원의 여러 가지 어떤 시설 장비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물적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어떤 의사라든가 의료진 이제 간호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인력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적 서비스를 하는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병원 조직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진료부서, 우리가 내과, 애과, 산부인과 뭐 등등 해서 이제 진료과 부분에 어떤 진료 부서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진료의 기능과 또 그 의료진들이라든가 의료의 그 지원 조직을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진료 부서라고 하게 되고 또 이제 간호 업무를 주로 이제 맡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호부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진료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의사 혼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실이라든가 이게 옛날에 이제 의무기록실, 뭐 의무기록과 그렇게 이제 불렸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공급을 해주는 뭐 중앙공급실, 영양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진료지원부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의사가 약을 이제 처방을 하게 되면은 그 약제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조제를 해서 환자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는 약제 부서.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기능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게끔 지원을 해주는 행정부서.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병원 조직을 이제 관리 계층별로 봤을 때는 이제 모든 이제 병원의 이제 의사를 결정을 하는 이러한 부분의 중심 기구가 병원 이사입니다. 그래서 병원 이사에서 효율적 조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확보적인 대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장은 병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또 병원을 대표를 하게 되고, 또 병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제 이런 분을 우리가 병원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문 관리자와 이제 감독자로 또 나올 수 있는데, 부문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특정한 부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속 구성원을 감독을 하는 팀장이나 이제 부장이나 또 뭐 행정원장이나 또는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감독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는 이제 분야별로 이제 구성이 돼서 그 분야에 어떤 의사결정을 점차적으로 모여서 합의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원회 보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으면 가정간호모 운영위원회라든가 간호사 기숙사모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의 조직 구조 부분들은 한 조직을 다른 조직과 구별시켜주는 그런 이제 역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체계가 잘 운영이 돼야 의사결정이 원활히 잘 될 수가 있고, 또 의사결정된 부분들이 이 소속 조직에 따라서 그 기능이 이제 부여가 되고, 부여가 된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는가를 챙겨 봄으로써 우리가 조직 구조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장 부분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기획실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료부서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원해주는 이제 행정부서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간 규모의 이제 뭐 종합병원급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을 하는 기획실이 있고, 또 이제 의무부원장이라든가 행정부원장 제도를 두어서 진료부서와 그 지원부서 부분을 더 이제 강화를 시켜주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례를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대학병원급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위에 이제 이사회 조직이 있고, 이사회 조직에서 병원장이 여러 가지 그 병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주게 되고, 병원 방침 결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구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걸 설계할 때는 다 참작을 해야 되는 고려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직 부분들은 비전과 미션이 있죠. 그 미션을 우리 사명이라고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과 조직 요소 부분들을 어느 부분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야 되느냐,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될 거냐, 어느 조직에 부가적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이제 부분들,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 환경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병원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 건가. 그 다음에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조직 문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부분도 이제 조직 구조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조직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사회적 실체적 문제인데, 병원은 환자의 진료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병원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병원은 어떻게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협력 구조가 잘 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협력이 또 잘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잘 되는 부서는 보상도 해주게 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그 사람의 관리 부분들인데, 효율적 인사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그 사회적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를 잘 세워놔야 됩니다. 잘 세워야 목표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구성원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지침이나 방향을 만들게 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목표가 우리 이 조직 구성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또 이게 조직 발전에 어떤 그 평가의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호 보완적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처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외부, 즉 이제 그 환자 부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그런 부분들하고 상호작용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얼마만큼 수입원으로 확보해주는 그 투입 자산과 병원에 수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소요 비용을 지출하는 산출 부분들이 이게 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자가 나도 안 되게 되고 지나친 흑자가 나도 안 되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활한 산출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적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속화해야 되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폐쇄적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속 가능해야 그 병원이 오래 갈 수가 있고, 그 구성원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입니다만, 이 구조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하나의 활동 체계를 말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은 고도로 자본 집약적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돈이 많아야 병원도 차릴 수가 있다, 그 얘기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아무리 ICT 기술이 발달이 됐더라고 할지라도 환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한 손길이 만져져야 되기 때문에 이 노동 부분들이 많이 집약된 산업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된 조정 체계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잘 계획이 돼야 이런 것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일이 많은지, 어느 부서에 일이 적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된 조정 체계라고 하는 부분에 이론에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치와 사이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래밍 접근 방법으로 해서 이런 거를 잘 프로그램을 짜고 얼마나 잘 접근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고, 또 이게 잘 피드백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계획된 조정 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 민츠버그의 5가지 형태의 조정 이론으로 봤을 때 상호 조정이라든가 직접 감독이라든가 또 업무 과정에 어떻게 표준화를 잘 만들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또 그 결과적인 부분도 또 표준화를 시켜놔 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고 또 그 부분의 결과를 쉽게 도출을 해서 병원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이제 첫 시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조기에 이게 종식이 돼서 여러분과 같이 대면으로 그렇게
같이 공부할 날을 고대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과제물 부분들은 우리 카페에 이제 올려놔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 그 전에 우리 학사 관리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제출을 해줘야 인정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